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어요. 신우이가 오랜만에 시댁에서 저녁 먹자고 해서 남편과 함께 갔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머리가 연한 갈색으로 염색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세련된 파마까지 하고 계셨죠. 저는 속으로 어머 세상에를 10번쯤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한 이후 염색을 한 게 처음이셨거든요. 어머니, 머리 하셨네요? 너무 예쁘세요. 에이, 그냥 심심해서 했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런데 남편은요, 현관에서 신발만 벗더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기 친엄마가 20년 만에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 관심도 없었죠. 대체 눈이 달려있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아, 목말라. 엄마, 음료수 어딨어? 이 인간은 냉장고로 직행해서 문을 벌컥 열더니 음료수 찾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저 둔감함은 대체 누구를 닮은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으셨어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계속 화면을 확인하셨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그 표정이 묘하게 설레 보였어요. 엄마, 이거 봐. 우리 민준이 어린이집에서 상 받았어. 완전 나 닮아서 똑똑하지 않아? 신우이는 조카 사진을 시어머니에게 들이밀며 자랑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시어머니는 대충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눈은 여전히 본인 휴대폰에 가 있었죠. 엄마, 나 이것 좀 더 줘. 이것도. 남편은 개걸스럽게 밥 먹는데 바빴습니다. 신우이는 자기 딸 자랑하느라 바빴고요. 시어머니는 휴대폰 보며 혼자 피식피식 웃고 계셨어요. 한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달라진 분위기를 아무도 눈치 못 채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어머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셨어요. 휴대폰을 후다닥 뒤집어 엎으셨죠. 아무것도 아니야. 왜? 엄마, 후식 있어? 고기 같은 거. 고기 반찬을 한 대접은 먹었으면서 이 타이밍에 고기 후식을 찾는 저 인간. 자기 엄마의 행동이 수상한데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저는 식사 내내 시어머니를 관찰했어요. 분명 뭔가 있었죠. 근데 이 집안 자식들은 왜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 건지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부엌에 남게 됐죠. 기회다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뭔가 다르세요.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고.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복권 당첨이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라든가. 아이고, 무슨 복권이야. 아무 일도 없어.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하루하루 그냥 똑같지 뭐. 손사래를 어찌나 세게 치시던지 바람이 일었어요. 선풍기를 틀었나 싶을 정도였죠. 저런 부정은 100이면 100 긍정이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가셨어요. 옷장을 활짝 여시더니 새 옷들을 꺼내기 시작하셨죠. 소영아, 너 패션 감각 있잖아. 이거 한번 봐봐. 내가 그냥 심심해서. 진짜 심심하고 싸기도 해서 몇 개 샀거든. 이거 어때? 촌스럽지 않아?
아무 일 없다시던 분 옷장에서 옷이 쏟아졌습니다. 심심하시고 싸서 샀다기에는 모두 고급 브랜드 옷들이었어요. 장롱이 무슨 도라에몽 주머니도 아니고 끝이 없이 나왔어요. 저는 실눈을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죠. 어머, 예쁘네요. 색깔이 화사해서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세요. 그래? 촌스러운 줄 알았는데 괜찮아? 그럼 이건 좀 젊어 보이려나? 아줌마 티 안 나? 이번엔 꽃무늬 원피스였습니다. 그 다음엔 하늘색 카디건이 나왔어요. 아무 일 없는 사람 옷장이 백화점 옷 코너를 하나 넣어둔 듯 했죠. 그것도 예쁘세요. 요즘 트렌드랑 잘 맞으시는데요. 트렌드? 내가? 에이, 설마. 근데 있잖아, 소영아. 나 요즘 배가 좀 나온 것 같지 않아? 여기 봐봐. 이게 원래 이랬나? 옷이 작아진 건지 내가 커진 건지 모르겠어. 너 다이어트 비법 같은 거 없어? 굶지 않고 빠지는 거, 약 같은 거 없나?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60평생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적 없던 분이셨거든요. 명절에 전 부치시면서 손으로 집어 드시고 국물에 밥 말아 두 그릇 비우시던 분이요. 그분이 굶지 않고 빠지는 다이어트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건 뭐 단 한 가지 이유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됐어요. 어머니, 안 찌셨는데요? 원래 그대로세요. 그냥 가볍게 산책하시면 돼요. 식사하시고 한 10분 정도? 산책? 산책이 살이 빠져? 어디로 다녀야 빠지는 거야? 아, 그리고 내 머리 어때? 너무 튀어? 내가 나이에 안 맞게 오버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요리조리 만지셨어요. 환갑지난 사춘기라니 의학계에 보고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까부터 보니까요. 새 옷에 새 머리에 다이어트 고민해. 이게 아무 일 없는 사람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라니까. 없어. 진짜 없다고. 왜 자꾸 사람을 몰아세워? 그냥 나이 먹으니까 가꾸고 싶은 거지. 그게 뭐가 이상해?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입으로는 없다고 하시는데 온몸은 나 별일 있다고 외치고 계셨죠. 이게 없는 사람 행동이면 저는 뭘 믿고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더 캐물으면 집안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혹시 남자친구가 생기신 게 아닌가 하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을 붙잡았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놀라지 말고 들어. 뭔데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있잖아. 혹시 남자 생기신 거 아닐까?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진짜로요. 두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어요. 뭐? 아유,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말도 안 돼. 아, 여보, 층간소음 조심 좀 해. 그리고 왜 이렇게 화를 내?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것도 없어.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가 무슨 남자야. 아유, 진짜 남사스럽게.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는 한심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뭐 어머니가 평생 혼자 사실 거야? 20년 혼자 사셨으니까 앞으로도 혼자 사셔야 해? 어머니가 연애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넘게 혼자 사셨어. 20년이야, 20년. 그런 분이 갑자기 웬 남자야? 그게 무슨 논리야? 20년 혼자 사셨으니까 앞으로도 남자가 없다고? 20년 혼자 사셨으니까 이제 남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오늘 어머니 못 봤어? 머리 염색에, 파마에,
새 옷이 옷장에서 쏟아져 나왔어. 다이어트 고민에 휴대폰 보면서 혼자 웃으시고. 이게 남자 생긴 사람 행동이 아니면 뭐야? 아니야. 내 말 끝까지 들어. 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굶지 않고 살 빠지는 약 없냐고. 명절에 전 손으로 집어드시던 분이 다이어트 약을 찾으셨다고.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대체 뭐가? 그냥 다 아니야.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 인간이랑 대화를 하는 건지 벽이랑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었죠. 왜 그렇게 확신해? 근거가 뭔데? 아니니까 아닌 거야. 그게 말이 돼? 아니니까 아니라니. 그건 근거가 아니라 당신 바램이야, 바램. 어쨌든 아니야. 우리 엄마 절대 아니야. 아니어야 해. 아니어야 해? 그건 또 뭔 소리야? 사실이 어떻든 아니어야 한다고? 그래, 아니어야 하니까 아닌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었죠. 감정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어야 하니까 아니라니. 그럼 제가 부자여야 하면 부자가 되나요? 날씬해야 하면 날씬해지나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 사람 머리로는 평생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두부 코너에서 두부를 고르고 있었죠. 그런데 저쪽 통로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카트를 끌고 어떤 사람과 다정하게 걸어가고 계셨죠. 시어머니 옆에 남자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다시 봤죠. 남자였습니다. 그것도 아무 남자가 아니었어요. 백바지에 백구두, 머리는 기름으로 번들번들하게 뒤로 넘겼죠. 저 기름량이면 참기름 2병은 들어갔을 거예요. 온몸에서 나는 바다향기 스프레이 냄새가 여기까지 날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80년대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비주얼이었죠. 아직도 저런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누가 봐도 제비였습니다. 제비 중에서도 클래식 제비. 박물관에 전시해도 될 급이었습니다. 저런 제비는 요즘 멸종된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었죠. 저는 며느리 도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고 당당하게 다가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먼저 발견하셨어요.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어머니는 카트를 그 자리에 팽개치고 도망치셨어요. 60 넘은 분이 저렇게 빨리 뛸 수 있나 싶을 정도였죠. 손흥민이 울고 갈 속도였습니다. 제비 남자도 시어머니를 따라 사라졌어요. 백구두가 마트 바닥에서 끼익끼익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죠. 저는 혼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버려진 카트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카트 안에는 한우 등심이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평생 한우는 명절에만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한우 등심을 버리고 도망치신 거예요. 남자가 한우보다 급하셨던 거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마트에서 봤어요. 저 보셨죠? 왜 그냥 가세요? 뭔 소리야? 나 집에 있어. 마트 안 갔어. 아니, 제가 분명히 봤는데요. 어머니랑 똑같은 옷에 똑같은 가방이었어요. 당연히 얼굴도 어머님이랑 똑같았고요. 닮은 사람이야. 나 아니야. 요즘 그 옷 유행이래. 얼굴도 유행이에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 전화기 너머로 남자 기침 소리가 들렸죠. 집에 계시다면서 그 기침은 대체 뭔가요? 귀신이 기침을 했나요? 하지만 더 추궁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가 연애하시는 건 뭐 좋았습니다. 황혼 로맨스 축하드리죠. 근데 문제는 그 남자였어요. 백바지, 백구두, 기름머리. 전형적인 제비 3종 세트였죠. 저 남자가 시어머니 노후 자금을 빨아먹으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마트에서 본 것을 말했어요. 여보, 오늘 마트에서 어머니 봤어. 남자랑 같이 있었어. 뭐? 무슨 남자?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카트 끌고 다니더라고.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유령을 본 사람 같았죠. 미영이 불러 지금 당장. 긴급 가족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신우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죠. 뭐야 오빠? 무슨 일인데 갑자기 무슨 긴급 소집이야? 누가 죽었어? 죽은 건 아닌데 내가 죽을 것 같은 일이야. 뭔데? 엄마한테 남자 생겼대. 뭐?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새언니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가씨.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백바지에 백구도 신고 머리는 기름으로 번들번들하게 넘긴 남자였어요. 백바지에 백구도요? 거기다 기름머리요? 네, 참기름 한 병은 들어간 것 같았어요. 신우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그거 완전 제비잖아요. 제비.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엄마한테 제비가 왜 붙어? 말이 돼? 오빠는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붙였어? 아이 몰라. 어쨌든 안 돼. 엄마가 연애를 하시다니 절대 안 돼. 왜 안 돼? 엄마도 사람이야. 연애할 수 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20년을 혼자 사신 분이야. 20년. 그런 분이 갑자기 웬 남자야. 그럼 아버지는 뭐가 돼? 뭐가 되긴? 돌아가신 분이 뭐가 돼? 그리고 20년 혼자 사셨으면 이제 외로우신 거지. 아니야. 우리 엄마 외롭지 않아. 엄마가 안 외롭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오빠가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뭘 그냥 알아. 오빠가 신이야? 신은 아닌데 아들이야. 그럼 난 딸이야, 딸. 둘이 쫑알쫑알 싸우기 시작했어요. 말싸움이 탁구 치는 것 같았죠. 저는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 둘 다 진정해. 문제는 어머니가 연애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가 문제야? 그 남자 외모가 문제라고. 너무 제비 같다고. 백바지 백구도 기름머리면 제비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라고. 내 말 듣고 있니? 남편과 시누이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어요. 둘 다 표정이 심각해졌죠. 그건 진짜 걱정되네요, 새언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고요. 일단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아니라고 딱 잡아떼시거든요. 제가 알아볼게요. 저 원래 엄마 집 자주 가잖아요. 동태 파악해서 바로 공유할게요. 꼭 알아내. 제비면 내가 직접 퇴치한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제비 퇴치 전에 본인 눈치부터 퇴치하시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소영아, 난 급한 부탁 좀 하자. 마트에서 닭백숙 재료랑 복분자 좀 사다가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놔. 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급한 모임이 생겨서 시간 안에 집에 못 들어가. 묻지 말고 그냥 사다 놔. 알았지?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급한 모임이라. 그 모임에 제비도 포함인가요? 의심이 갔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시어머니 집으로 갔죠. 집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바닥이 반들반들 윤이 났죠.
저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둑인가 강도인가 긴장하며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눈만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의심했죠. 방한용 복면을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딱 그 복면만 몸에 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체였죠.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완전 나체요. 그 상태로 그 남자는 코끼리 코끼리 거리며 이상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그걸 흔들면서요.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뭔가요.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입에서 소리가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비명 소리에 그 남자도 당황한 듯 손으로 자기 코끼리를 가리더군요. 하지만 그걸 제 뇌가 인식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치 조건 반사처럼요. 본능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봉다리를 휘둘렀죠. 있는 힘껏 후려쳤어요. 퍽! 봉다리가 남자 얼굴에 정타로 맞았습니다. 남자는 그대로 나가 떨어졌죠. 봉다리가 찢어졌습니다. 안에 있던 복분자 술병이 사방으로 날아갔어요. 병이 깨지며 안에서 시뻘건 복분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범죄 현장 같았어요. 아니, 범죄 현장 맞았죠. 제 눈에 대한 범죄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악도 안 됐어요. 시어머니 집에 왜 나체 복면 코끼리 남자가 있는 건가요? 이건 뭐 영화도 아니고 몰카도 아니고 제 인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학창시절 때 바바리맨도 본 적 없는 저인데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았어요. 눈이 썩는 것 같았죠. 남자가 바닥에서 끙끙 신음을 냈어요. 손으로 복면을 벗었죠.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얼어붙었습니다. 마트에서 본 그 제비였어요. 백바지, 백구두, 기름머리, 참기름 한 병 남자. 그 인간이 지금 시어머니 집 바닥에 발가벗고 누워 있었죠. 인생이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나체가 시야에 들어왔어요.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렸죠. 아, 내 눈, 내 소중한 눈. 이 눈으로 앞으로 제 아이도 봐야 하고 남편 얼굴도 봐야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안 됐어요. 저는 후다닥 안방으로 뛰어가서 얇은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남자 위에 휙 덮었죠. 이불이 복분자 집에 젖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일단 그걸 가려야 했습니다. 남자는 계속 끙끙거렸어요. 저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어쩜 좋아. 아니, 왜 그러고 여기 계셨어요? 저는 발을 동동 굴렀죠. 어떡하지? 이 사람 죽으면 나 살인범 되는 거 아니야? 정당방위 맞지? 복면 쓰고 나체로 코끼리 흔드는 인간을 때린 건 정당방위 맞잖아. 법정에서는 뭐라고 증언을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리를 0.1초 만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네네, 머리를 맞았어요. 아, 뭘로요? 복분자 술병으로. 어쩌다가 그랬냐고요? 참 설명하기 어려웠죠. 남자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저요? 저 이 집 며느리요. 뭐요? 며느리? 남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을 질끈 감더니 괴로워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나 어쩌냐. 아이고, 그냥 콱 죽어라. 아이고. 아이고가 10번은 나왔습니다.
저도 아이고 하고 싶었어요. 저도 창피했거든요. 보고 싶지 않은 걸 봐버렸죠. 남자가 간신히 일어났어요. 기어가다시피 안방으로 갔죠.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복분자집과 수치심으로 시뻘개져 있었어요. 저기요, 대체 왜 그러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어요. 네? 서프라이즈요? 순자 씨한테 깜짝 이벤트 하려고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네? 아무한테도 이 일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며느님 제발요. 서프라이즈, 코끼리 서프라이즈. 예순이 넘은 어른이 복면 쓰고 나체로 코끼리 아저씨를 부르며 그걸 흔드는 서프라이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세상에 이런 서프라이즈도 있구나. 많이 놀라긴 했죠. 깜짝 놀랐어요. 죽는 줄 알았으니까요. 얼마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갔어요. 저도 따라 탔죠.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어머님 남자친구분이 다치셨어요. 뭐라고? 용식 씨가? 어떻게 된 거야? 자세한 건 병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걸 어떻게 어머님에게 설명하나요? 어머님 남자친구분은 구급차 안에서도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비밀이 되나요?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서는 평생 안 지워질 텐데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셨어요.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오셨죠. 남자친구 손을 덥석 잡고 울먹이셨습니다. 용식 씨,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아이고, 어떡해. 얼굴이 왜 이래? 어머님 남자친구는 대답 대신 저를 힐끗 봤어요. 눈이 마주치자 후다닥 고개를 돌렸죠. 민망함이 그분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럴만했어요. 조금 전까지 코끼리 흔들던 분이시니까요. 저도 민망했죠. 그걸 본 사람이니까요. 우리 둘 사이에는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진짜 코끼리 말고요. 의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 설명드릴게요. 안면부에 강한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어금니 2개가 나갔습니다. 어금니요? 어금니가 2개나요? 네, 임플란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서 턱 치료도 받으시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었어요. 천천히 저를 돌아보셨죠. 눈빛이 살짝 무서웠습니다. 소영아, 너 왜 사람을 때린 거야? 어금니가 2개나 나가도록. 그게요, 어머니. 제가 냉장고에 재료를 넣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그 순간 어머님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남자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눈이 정말 간절했죠. 마치 말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제발요. 제발 말하지 마세요. 말할 거면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복면 코끼리 서프라이즈. 그걸 저한테 들킨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이분 인생이 끝나는 거겠죠. 저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도둑인 줄 알았어요. 뭐? 도둑? 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 사람이 있어서요. 너무 놀라서 반사적으로 휘둘렀어요.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남자친구가 복면 쓰고 알몸으로 코끼리 노래 부르며 그걸 흔들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요? 말하면 아마 저도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경솔한 거사.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때려? 어금니가 2개야, 2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진짜 범인은 코끼리였죠. 시어머니가 의사와 이야기하러 복도로 나가셨어요. 그러자 어머님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님 고마워. 앞으로도 아까 그 일은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나 죽어요. 부끄러워서. 아, 네.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야. 이 나이에 그런 소문나면 못 살아요. 그냥 도둑인 줄 알고 때린 걸로 해주세요. 네? 내 평생 은혜로 알게요. 평생 은혜라니요. 저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죽어도 못 잊을 것 같았죠. 잊고 싶은데 안 잊어질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어머님 남자친구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저는 손을 슬쩍 뺐습니다. 아까 그 손으로 어르신 코끼리를 흔드셨잖아요. 잊고 싶었어요. 제발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지금 병원이야. 어머님 남자친구분이 다치셨어. 뭐? 우리 엄마 남자친구? 아니, 진짜 있었어? 그렇다니까. 빨리 와. 얼마 안가 남편과 시누이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그 표정이었죠. 엄마, 이게 대체 뭐야? 이분 누구야? 뭐긴 뭐야. 내 남자친구지. 남자친구? 엄마 진짜 남자친구가 있었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뭐? 미친놈. 네가 아니라고 하면 없어지냐? 있는 건 있는 거야. 시누이가 남편 팔을 잡아당겼어요. 오빠,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 사람이 다쳤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돼? 나한테 숨기고 남자를 만나, 엄마가? 숨긴 게 아니라 말 안 한 거야. 네가 언제 물어봤냐? 물어보기 전에 말을 해야지. 말하면 네가 좋아는 하겠냐? 지금도 봐라. 지금 이 꼴을 봐. 네 마누라가 내 남자친구 죽일 뻔했어. 손가락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입이 벌어졌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어머님 남자친구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비밀로 해달라던 그 간절한 눈이요. 저는 꾹 참았어요. 코끼리는 당분간 제 가슴에 묻었습니다. 새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자고 사람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렸어요. 아, 그게 도둑인 줄 알고 때렸어요. 복분자 병으로. 병으로 의도적으로 때린 건 아니고 그냥 손에 잡히는 거 휘두르다가. 도둑이요? 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있어서요. 어머님께서도 분명 빈집이라고 하셨는데. 거짓말이 또 나왔습니다. 진실은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어요. 망할 코끼리와 함께요. 에휴, 일단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가라. 엄마. 가라니까. 볼 거 다 봤으면 가. 저희 부부는 병원을 나왔어요. 차에 탔죠.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엄마한테 실망이다. 자식한테 숨기고 남자를 만나다니.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실망은 내가 했죠. 당신 엄마 남자친구 코끼리를 봤거든요. 그것도 라이브, 무삭제, 풀 버전으로요. 근데 그 남자는 왜 엄마 집에 숨어 있었대, 도둑처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몰라, 그냥 입 다물어. 왜? 뭔가 이상하잖아. 왜 숨어 있었을까?
당신 아는 거 없어? 모른다니까. 제발 그만 물어봐. 당신도 입원하고 싶어? 계속 물어봐. 당신도 저분 옆 병실에 눕혀줄게. 남편은 찜찜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절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저도 같이 죽는 거였어요. 아, 이런 게 트라우마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틀 뒤 어머님 남자친구가 퇴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이 시어머니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었죠. 완벽한 잠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소영아, 용식 씨가 연락이 안 된다. 네가 때려서 그래. 다 네 탓이야. 그러기에 사람을 왜 그 지경을 만들어? 너 혹시 일부러 팼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 탓이라뇨. 저는 피해자였어요. 하마터면 저도 실명할 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그분이랑 얘기해 볼게요. 연락처 좀 주세요. 가서 제대로 사과해. 어금니 2개 나간 거 알지? 연락처와 집 주소를 받았습니다. 저는 음료수와 과일을 사들고 어머님 남자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남자친구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죠. 당연했어요. 서로 민망한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이, 네. 많이 나았어요. 들어와요. 집에 들어갔어요. 깔끔한 아파트였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유, 알아요, 알아. 얼마나 놀랐겠어요. 복명 강도인 줄 알았겠지. 나 같아도 놀라서 손에 잡히는 거 휘둘렀을 겁니다. 며느님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지. 네, 그래도 죄송해요. 어쨌거나 저 때문에 다치셨으니. 그런데 왜 어머님 연락을 피하세요?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하세요. 남자친구분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오초근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며느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게 뭐라고? 아휴. 남자친구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수치심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저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길어서 안 돼! 생각하지 말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신지 여쭤도 될까요? 나요? 나 은퇴한 교감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교감이요? 학교 교감이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교육계의 위신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요. 평생 그런 짓 안 하고 살았어요. 그게 난생 처음이었어요. 아, 네. 아내가 20년 전에 죽었거든요. 그 뒤로 쭉 혼자 살았어요. 근데 순자 씨 만나고 나서 내가 좀 이상해졌나 봐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선을 넘었네요. 내가 바보 같았어요. 20년 만의 연애, 20년 만의 설렘, 20년 만의 코끼리. 이해가 됐어요. 이해는 되는데 눈에서 안 지워졌죠. 어머님, 피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어머님이 저한테 화풀이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비밀 지키기도 힘들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 나으시면 저희 가족들한테 정식으로 소개해 주세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어머님 남자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아요. 억울하기도 했을 텐데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일어나서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인생 참 알 수가 없었죠. 교감 선생님도 사랑 앞에서는 바보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았죠. 여보세요? 거기 박소연 씨 맞죠? 네, 누구세요? 저 최용식 씨 아들입니다. 최준혁이라고 해요. 시어머니 남자친구 아들이었어요. 뜬금없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이 남자 목소리가 확 올라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어요. 고막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어금니가 2개가 나갔어요, 2개. 임플란트 해야 하는데 치료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게요. 수백만 원이에요, 수백만 원. 한 개에 몇백이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죠. 어금니 나간 건 미안한데요. 그 어금니가 왜 나갔는지는 아시나요? 그걸 아시냐고요. 묻고 싶었습니다. 치료비 배상 안 하면 저 고소할 겁니다. 상해죄로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고소요? 네, 고소요. 사람을 때려놓고 모른 척 할 거예요. 합의금 준비하세요. 빨리요. 이 사람이 지금 저한테 윽박 지르고 있었어요. 상황 파악도 안 되면서요. 저는 속으로 빡쳤습니다. 제대로 빡쳤어요. 저기요, 지금 자초지종을 아시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자초지종이요? 아버지가 집에 있다가 봉변당한 거 아니에요. 도둑으로 오해받아서 맞은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럼요. 아버지가 여자친구 집에 있다가 며느리한테 맞았다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코끼리는 빠졌네요. 알몸도 복면도 빠졌어요. 편집을 잘하셨어요. 그러시면 아버지한테 다시 여쭤보세요. 왜 맞으셨는지 자세하게요. 아주 자세하게요. 그리고 왜 그러냐 물으시면 고소하려고 묻는다고 꼭 말씀하시고요. 뭘요? 뭘 여쭤봐요? 그냥 여쭤보시라고요. 그날 대체 뭐라고 계셨는지. 아버지가 대답 잘 못하시면 그게 답이에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얼버무리지 말고 치료비랑 합의금 얘기나 해요. 고소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도 할 말은 있으니까요. 법정에서 진실 밝히면 되겠네요. 아버지가 그날 뭐라고 계셨는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뭔데요? 아버지가 뭘 했는데요?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비밀 지키기로 했거든요. 근데 고소하시면 저도 입 열어야죠. 제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세게 눌렀죠.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코끼리 하나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저는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아이고 두야, 내 팔자야.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죠. 박소영 씨 맞죠? 네, 누구세요? 아, 저 혹시 최용식님 따님은 아니죠? 네? 네, 맞아요. 저 최용식 씨 딸이에요. 최수진이요. 아들에 이어 딸까지 왔습니다. 어머님 남자친구 자식들 총 출동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금니 때문에 왔어요. 치료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백만 원이래요. 배상하셔야죠. 시작부터 치료비였어요. 이 집안은 인사 대신 치료비로 대화를 시작하나 봅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서서 얘기하기 뭐하니까. 딸이 집에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죠. 저도 일을 해서 아빠를 돌볼 수가 없어요. 오빠도 바쁘고요. 네? 아버지가 이랑 턱을 다쳐서 음식을 못 드세요. 딱딱한 거 못 씹으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박수영 씨가 매일 가서 죽 끓여드리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요? 매일이요? 죽을요? 잠깐만요. 제가요? 때린 사람이 책임져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만 어이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어이가 증발했어요. 아주 그냥 우주로 떠났죠. 저기요, 아버지나 오빠한테 제대로 얘기는 하셨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박소영 씨가 때린 건 맞잖아요. 어쨌든 책임지셔야죠. 그건 모르겠고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알려고도 안 하면서 책임지라니요. 아버지가 왜 맞았는지는 관심 없고 돈이랑 밥만 관심 있는 거였죠. 한마디로 자기 아버지가 맞은 이유는 알고 싶지 않지만 자기는 귀찮은 건 못하겠다 이거였어요. 문득 어머님 남자친구분이 불쌍하게 느껴졌죠. 이런 자식들이라뇨. 딸이 가방에서 쪽지를 꺼냈어요. 저한테 내밀었습니다. 여기 아버지 집 주소랑 비밀번호예요. 매일 가서 죽 끓여드리세요. 아침이랑 저녁으로요. 잠깐만요. 이건 좀... 저 일하다가 잠깐 나온 거라 바빠요. 길게 하소연 들을 시간 없고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다시 들어가야 해서요. 그럼.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말릴 틈도 없었죠. 아니, 잠깐요. 아, 그리고 아버지 간도 안 좋으시니까 싱겁게 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딸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아마 제 성격이 진짜 1g만 더 안 좋았으면 저 딸도 어금니가 나갔을 겁니다. 물론 저한테요. 제 손에는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남자친구 주소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뭔 놈의 자기 아버지 집 비번을 이렇게 함부로 남에게 주나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황당함을 넘어서 기가 찼습니다. 저는 쪽지를 구겼다 폈다 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싶었죠. 저는 어머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 박소영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랑 따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죠. 아유, 그것들이 벌써... 아드님이 고소하겠다고 하셨고요. 따님은 어르신 집에 제가 매일 찾아가서 매일 죽 끓여드리래요. 아침이랑 저녁으로요. 아참, 싱겁게요. 뭐요? 죽을요? 네, 집 주소랑 비밀번호까지 주고 가셨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그것들이 미쳤나 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때린 건 잘못했어요. 어금니 2개 나간 거 죄송하게 생각해요. 치료비 제가 낼 수 있어요.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요, 고소를 하겠다는 거랑 제가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건 선 넘은 거예요. 그건 못 받아들여요. 당연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요, 자식들한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이렇게 찾아오면 저도 억울해서 입을 열 수밖에 없어요. 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 정리 좀 해주세요. 저도 비밀 지키고 싶은데 이러면 힘들어요.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것들한테 단단히 말할게요. 다시는 연락 안 하게 할게요. 소파에 털썩 앉았죠. 어머님 남자친구 아들은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고 딸은 매일 죽을 끓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 아버지한테는 왜 맞았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는 거였죠. 아버지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임플란트 비용이 아까운 거였죠. 저는 씁쓸했습니다. 20년 혼자 사신 아버지가 드디어 연애를 시작했는데 자식들 반응이 고작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행복은 관심 없고 돈만 생각하며 걱정하는 자식들. 참 안타까웠어요. 내 자식들은 저러지 말아야 할 텐데 저는 한숨을 쉬었죠.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코끼리도 서글프겠다 싶었어요. 그 이후로 어머님 남자친구 자녀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찾아오지도 않았죠. 고소한다던 아들도 잠잠했습니다. 죽 끓이라던 딸도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어르신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는 확실했죠. 시어머니는 다시 그분을 만나신다고 했어요. 다행이었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떨떠름하게 쳐다보셨어요. 아직도 제가 본인 남자친구 때린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였죠.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때린 이유를 아시면 저한테 절을 하실 텐데요.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있는 제가 불쌍한 거예요. 코끼리를 품고 사는 며느리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 어르신 정식으로 소개해줘.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게. 뭘 판단해? 네가 허락 안 하면 내가 못 만나? 아이, 그런 뜻이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네 허락받고 살아야 되니? 아이, 엄마. 어차피 허락 안 해도 만나실 거면서 왜 화를 내? 그건 그거고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거야. 논리는 없었지만 감정은 확실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 닮아서 아니니까 아닌 거 스타일이었죠. 아니 남편이 어머님을 닮았다는 게 맞겠네요. 용식 씨 치료 끝나면 자리 마련할게. 그때 인사해. 알겠어, 엄마.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 자리가 걱정됐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시어머니를 딱 마주쳤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용식 씨 집에 아직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서 죽해주러 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이었죠. 너도 같이 가자. 네? 같이 가자고. 아, 저는 좀... 뭐가 좀이야. 네가 때려놓고 한 번도 안 갔잖아. 가서 제대로 사과해. 음식이라도 해줘서 미안함을 표현해야지. 저번에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가면 오히려 불편하실 것 같은데. 불편하게 뭐가 불편해? 네가 오금니를 2개를 날렸어. 임플란트가 얼만지 알아? 임플란트 가격은 제가 더 잘 알았어요. 그분 아들한테도 들었고 딸한테도 들었거든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거부권은 없었죠. 며느리에게 거부권 같은 건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어르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눌렀죠. 띵동.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띵동. 역시 대답이 없었죠. 이상하다. 분명 집에 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거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들렸죠. 근데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용식 씨! 용식 씨!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죠. 문도 안 열렸습니다. 이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왜 안 열어?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비밀번호 아세요? 어서 열어보세요. 나 비밀번호 몰라. 저는 순간 뭔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주고 간 쪽지요. 구기고 펴고 했던 그 쪽지. 버리려다가 안 버리고 지갑에 넣어뒀었죠. 왜 안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뒤졌어요. 쪽지가 있었죠. 구겨진 쪽지를 펴서 비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비밀번호 알아요. 뭐? 너가 왜 알아?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빅,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문을 밀었죠.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이 욕실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또 나체였습니다. 세상에, 또요. 남편 말고 이렇게 자주 다른 외간 남자 몸을 본 건 처음이었네요. 코끼리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이분은 집에서 옷을 안 입고 사시나요? 나체가 교복인가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용식 씨! 용식 씨! 시어머니가 달려가서 어르신을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죠. 축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샤워를 하시고 나오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았죠. 급히 달려가서 어르신 가슴에 귀를 대봤어요. 심장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예요. 심장마비를 바로 알아챘죠. 이러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 119 불러요. 빨리요. 어? 정신 차리세요. 빨리요.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전화를 꺼냈어요. 저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눌렀죠. 하나, 둘, 셋, 넷. 리듬에 맞춰 눌렀어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두둑하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분 입술이 파랬어요.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난 상태라는 뜻이었죠. 저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팔이 떨려왔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죠.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됐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은 들것에 실려갔어요. 저도 시어머니랑 같이 구급차에 탔죠. 구급차 안에서도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어르신 자녀들에게 연락했어요. 고소하겠다던 아들, 죽 끓이라던 딸, 둘 다 전화를 받았죠. 어르신 아들과 딸은 3시간 만에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심장마비라니까 그제야 허겁지겁 온 거였죠. 둘 다 안절부절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이후 12시간 만에 간신히 깨어났어요. 의사가 말했죠. 이분 심폐소생술 누가 했어요? 저요. 제대로 하셨네.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저 간호사예요. 이분이 산 건 심폐소생술 하신 이분 덕분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돌아가셨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소영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인생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코끼리 때문에 어금니 2개 날린 사람을 제가 살렸습니다. 다시 하루가 지나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어르신 병문안을 갔어요. 병실 문을 열었죠.
어르신께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다행이었죠. 옷도 입고 계셨고요. 환자복이었지만 어쨌든 옷이었습니다. 그냥 옷을 입고 있음에 저는 감사했어요. 병실 안에는 그분 아들과 딸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묘했죠. 민망함과 뻘쭘함이 섞인 얼굴이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저한테 개쌍욕 퍼붓다가 제가 아버지 살렸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남자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용식 씨, 안 죽어서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순자 씨,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진심이었습니다. 사셔서 다행이었어요. 돌아가셨으면 제가 또 뭔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거든요. 어금니에 갈비뼈에 심장까지 터뜨렸다고 그분 자식놈들이 따지고 들었을 겁니다. 그때 어르신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표정이 차가웠죠. 아버지 살려주신 건 고맙습니다. 근데 왜 또 저희 아버지 집에 드나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아버지 만남을 반대합니다. 알아서 정리해 주시죠. 아우, 정말 싸가지가 없는 놈이더라고요. 이 말을 지금 이 상황에 해야 하나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죠. 제가 열받아 한마디 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 순간 어르신이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마비 환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요. 야, 이 자식아! 아버지!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분이 누군 줄 알아?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건 알지만... 닥쳐! 이분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 나 죽었으면 너희들이 얼마 만에 날 발견했을 것 같냐? 1달, 2달, 아마 다 썩어서 냄새나서 이웃이 신고를 했겠지. 고독사 당하고 나서 아버지 고독사로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을 거야.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과 딸은 입을 다물었죠.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어르신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소영 씨, 네. 내가 할 말은 딱 하나야. 어르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괜히 코끝이 찡했어요. 어르신이 아들과 딸을 봤어요. 너희 나가 있어라. 소영 씨도 잠깐 나가줘요. 내가 순자 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어르신의 아들과 딸이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죠. 문을 닫았어요. 시어머니와 어르신 둘만 병실에 남았습니다. 복도에서 어르신 아들, 딸과 마주섰어요. 어색했죠. 아들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딸은 땅만 봤어요. 고소하게 따던 입은 어디 갔나요? 죽 끓이라던 입은 어디 갔나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한참 후에 시어머니가 병실에서 나오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많이 우신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나 좀 보자. 시어머니가 저를 복도 끝으로 데려가셨어요. 용식 씨한테 다 들었어.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다 들었다고요? 설마 코끼리를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네가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경솔하다고 했지? 아니었어. 내가 너한테 경솔했다. 미안하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어요. 근데 너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참고 입 다물고 있었어? 용식 씨 체면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아, 그게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내 며느리가 최고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없어. 저는 괜히 울컥했습니다. 코끼리 비밀 하나 지켰을 뿐인데요. 그게 이렇게 큰 감동이 될 줄이야. 비밀 지키길 잘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어르신은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까 사랑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르신을 남편과 시누이에게도 정식으로 소개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삐딱하게 봤지만 결국 받아들였죠. 엄마가 좋으시면 저도 좋아요. 시누이도 환영했습니다. 새언니, 엄마 표정이 진짜 좋아지셨어요. 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저는 집안 입지가 확 좋아졌어요. 시어머니 남자친구 목숨을 구한 며느리, 오해를 무릅쓰고 비밀을 지킨 며느리.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없대요. 코끼리 하나가 저를 효부로 만들었습니다. 인생 참 알 수가 없었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